안녕하세요. 백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을 때 반도체 주식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산업인데 이 반도체 산업이 조금 어려워요. 좀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더욱더 이 투자 중요성을 알 수 있으시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화면으로 가서 이제 이 반도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란 이 정의를 보면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반도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시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종류가 있고요. 보통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크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반도체는 이제 CPU, 이제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카드 처리 장치, GPU, 이런 데이터 처리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이나 논리 작업 등과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작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큰 틀로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냥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 반도체라는 것도 있는데 요새 흔히 이제 전기차가 커지고 자율주행화 돼가면서 전기차에 이제 수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또한 비메모리에 속하기도 하고 이런 전력 반도체가 전력을 변환하고 처리하고 제어하는 반도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계속 점점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런 전기차에서도 수많은 전력 반도체가 늘어난다 해서 이제 지금 산업 사이클에 반도체 부족 심화 현상이 매우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이 정말 빅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어서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의 개념하고 반도체 종류를 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8대 공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수백 가지의 이제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8대 공정이라고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정이 이 웨이퍼를 제조하는 거거든요. 이 웨이퍼는 이제 사실 이 실리콘으로 이제 주로 만들었는데 이 실리콘으로 만든 이 원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것을 인곳이라고 하거든요. 원기둥처럼 생긴 모양을. 이제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이 인곳 기둥을 만들고 이제 이것을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하고 이제 원판처럼 모양을 내고 이제 평평하게 잘 만들어서 이 기본적인 판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판이 사실 이런 실리콘 이제 실사 화면이 이렇고 이제 실사 모양이 이런 거고요. 이걸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 원판 모양으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런 웨이퍼 모양이 반도체 회로를 그려놓는 기본적인 그림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반도체를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반도체는 그런 핸드폰, 노트북,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칩들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 칩들 안에 전기적 회로가 있잖아요. 그럼 회로를 그려내는 기본적인 원판을 이 웨이퍼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산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웨이퍼가 이 실리콘이라고 실리콘을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웨이퍼 위에 수많은 공정 중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 웨이퍼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산화막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화 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반도체라고 한다면 반도체 위에 이제 화학적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산화막을 씌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정이 끝이에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간략하게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화 공정을 했고요. 벌써 세 번째 공정이네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공정이 핵심 공정이에요.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웨이퍼,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그 웨이퍼에다 그 산화막을 씌웠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막을 씌운 상태에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할 그런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기 회로 그런 거를 짜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엄청 미세하게 회로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다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요새는 나노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한 10억 분의 1미터?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선폭이 보통 10억 분의 1미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얇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미세화 공정이. 근데 그런 미세화 공정을 보통 작업을 할 때 빛을 통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이라고, 보통 이 마스크에다 이제 여기다 회로를 그려놔요. 그리고 이 회로를 빛으로 싸는 기계를 노광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 마스크에 빛을 쏘는 노광 장비를 통해서 이제 바로 여기 회로를 그려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회로를 그려놓는 반도체 핵심 공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공정들도 중요하지만 미세화 공정에서는 점점 이 포토 공정이 그 나노미터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고 5나노미터는 이제 5억 분의 1미터, 점점 이 회로 선폭을 점점 작게 해가지고 이제 제품의 수율도 좋아지게 하고 에너지 절감도 좋아지게 하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그러니까 수많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선폭을 좁게 하고 이제 이 나노를 줄일수록. 그래서 이제 포토 공정이 아주 중요한 공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식각 공정. 식각 공정은 이제 웨이퍼에다 산화막에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산화막에다 감광액을 한 번 더 뿌려야 돼요. 이 감광액이 빛을 쏠 때 이제 반응을 해서 회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광액을 뿌린 다음에 노광 장비로 이제 빛을 쏴서 작업을 했잖아요. 이 작업을 한 상태에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웨이퍼 상태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광액에다 포토 공정을 하고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제거한 거예요. 산화막 이쪽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 거. 그래서 이 식각 공정이 제거하는 거다. 근데 이런 식각 공정도 단순히 칼로 딱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복잡해요. 얘도 수많은 화학적인 그런 반응이 필요하고 수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 공정하고 식각 공정, 우리 네 번째 단계까지 벌써 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방막 증착 공정은 일단은 이 웨이퍼는 일단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기적 특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방막이라는 뜻은 사용적 의미로 되게 단순한 기계강으로 실험 불가능한 이런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뜻해요. 정말 얇은 막이거든요. 근데 이 얇은 막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이 칩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반도체가 되게 복잡한데, 반도체 정말 이 작은 칩에도 수많은 층이 있거든요. 한 100층짜리 고층 건물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 것처럼 이 반도체 칩 안에도 수많은 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층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얇은 방막이 필요해요. 뭐 정기적 그런 특성이 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기적 특성을 막아야 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막을 만들어서 이온을 주입 공정한다는 건데, 이 이온 주입 공정이 이제 핵심 공정입니다. 반도체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하는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성질을 동시에 가진 반도체에게 이온 주입 공정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에 못지않게 이
증착, 방막 측정 공정도 아주 중요하다. 더 얘기할수록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참 머리가 아팠는데, 일단은 그래서 반도체 이 칩 안에, 이 얇은 칩 안에도 수많은 건물의 층처럼 이런 얇은 막을 쌓기 위해서 방막을 만들고 이제 전기적 특성을 주입하는 그런 이온 주입 공정 과정이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공정. 금속 배선 공정은 이렇게 만든 웨이퍼에 이제 그런 칩, 이제 그런 반도체가 있으면 금속선을 좀 이어줘요. 그래야지 전기적 특성을 이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속 배선 공정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그럼 거의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 테스트 공정을 거칩니다. 말 그대로 이 만든 이 반도체가, 이 웨이퍼가 전기가 잘 통하는지, 특정 온도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과정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다 왔어요, 여러분. 패키지 공정입니다. 패키지 공정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원판 웨이퍼에 포토 공정통에서 회로를 그려놓고 이제 금선으로 공정을 만들고 이런 원판이 되거든요. 원판 안에 수많은 아주 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칩들이 아주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절단을 해야죠. 절단을 하고 이런 리드 프레임 위에 옮겨지고 그리고 또 한 번 금선을 연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패키지 공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얇은 칩 안에 다른 제 특성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특정 전자기기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틀을 갖추고 또 그 특정 전자기기와 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패키지 공정도 이슈가 정말 많아요. 이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화 공정의 이슈처럼 그러니까 수많은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이 패키지 공정에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돼야 되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종목들의 연관지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8대 공정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 웬만한 반도체 산업 핵심을 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을 복잡하고 많은 공정을 통해서 이런 제가 반도체 생태계를 잠깐 그려봤는데 이런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러한 공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공정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또 이제 너무 기니까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